네, 힘차게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이희권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간 하이킥을 날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AS를 해주신다고 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종목입니다. 바로 테스인데요. 테스 형 또 오셨습니까? 네. 제가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지만 내년에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캐펙스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가에서 사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니 삼성전자 캐펙스에 대한 이런 호환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DS투자증권의 삼성전자 캐펙스에 관련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예상이 2017년과 유사한 그 금액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금액적으로는 17년보다 더 커졌고요. 그리고 17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14조를 차지하는데 21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6조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반도체 신규 투자는 사상 최대치라는 의미고요. 17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설비 투자 금액에 평택 1기, P1 건설에 대한 캐펙스가 들어갔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장비 위주의 투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년 초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수주를 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원익 IPS뿐만 아니라 테스, PSK 같은 반도체 장비 업종들의 실적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선거로 누가 된다, 불복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실적 수주를 예상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 정도 캐펙스를 한다면 다른 업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 그 대표께서 5년간 낸드 플래시의 매출을 3배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단연 낸드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맞서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상장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 낸드 플래시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사상 최대 투자를 밝혔고요. 하이닉스, 키옥시아도 지금 낸드 플래시 캐펙스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는 당연히 낸드의 비중이 있는 테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테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주말에 증권사들의 테스의 21년 실적 그리고 목표 주가를 다 정리를 해봤는데 참고 자료 두 번째를 보시면 테스의 내년 매출액을 정말 세게 본 쪽이 2,995억 그리고 낮게 본 쪽이 2,500억, 2,030억 정도 봤는데 반도체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몇 K 투자하는 거 나누기 대략적인 실적을 해보면 몇 K당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를 대략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작년에 삼성전자가 디램 30에서 40K, 낸드 60K를 투자했는데 테스가 실적이 이만큼 나왔으면 올해 삼성전자가 몇 K를 투자할 거면 테스가 이만큼 실적이 나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산출해봐도 내년에 테스의 매출액은 3천억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제가 맞았다라는 것을 내년에 증명해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EPS가 사상 최고치로 증가되는데 동사의 신규 장비,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디램에만 들어가고 있는 게 만약 파운드리 퀄 진행되고 있는 게 통과가 된다라면 제가 드리는 목표 주가 이상으로 테스는 시장의 가장 핵심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희권 차장님의 테스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내년에 낸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여실히 테스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35,000원까지 또 하이킥 날려주신 만큼 또 IT 안에서 테스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이킥 종목도 AS죠? 네. 아마 2달 전에 제가 네. 기업 탐방 런투유 통해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바로 노바텍입니다. 그때 노바텍이 24,000원이었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무려 60%입니다. 2달 만에. 지금 36,00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노바텍. 이제 2차 목표가 45,000원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는데 지금 봐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당시 때 제가 노바텍을 사업을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유튜브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다들 노바텍에 대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 이런 테마로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다.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고요. 저는 지금 다시 이 노바텍 언급드리는 이유가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노바텍 언급드립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그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해서 50% 증가했거든요.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태블릿 판매량이 증가하면 단연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의 자석, 동사의 매출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2분기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50% 늘었다는 것은 동사도 2분기에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놀랍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럼 2분기 실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그 매년 매출액을 보시면 정말 예쁘게 올라오죠. 135억, 213억, 대략적으로 한 200억 중반대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에서 34% 수준이기 때문에 매년 영업이익이 50억에서 60억 정도를 매년 벌어왔거든요. 근데 지난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86억, 그리고 영업이익 68억이었습니다. 매년 벌던 매출액을 한 분기 만에 벌었고요. 매년 벌던 영업이익을 한 분기 만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2분기 실적이 놀라운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고요. 하지만 2분기보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더 늘었다는 것은 3분기 실적은 2분기에 비해서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아이폰 12 미니 지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갤럭시 노트 21이 그 가격 인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른 핸드셋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에서 단가를 인하하면 ASP 하락을 그렇죠. 막아야 되는데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자석 하나 굉장히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을 극히 두옵니다. 중요한 건 전방에 그 P가 아닌 Q거든요. Q가 삼성이 이렇게 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Q는 동사에 있어서 Q는 굉장히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한 제가 가장 그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그 핸드셋 섹터뿐만 아니라 만도와 의미 있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다라면 여기에 매출액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가 그 갤럭시 탭 S7 플러스 기준으로 자석이 21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자석이 94개가 들어갑니다. 네. 이 말은 경쟁사 대비해서 적은 자석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거고요. 갤럭시에 21개의 이 자석이 들어가는데 차량 한 대 기준으로 1000개의 자석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EPS 증가뿐만 아니라 멀티플 증가, 전장으로의 확대가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바텍이 오를 때마다 이건 차장님을 떠올렸었는데 2차 목표가 4만 5천 또 갈 수 있을지 기대를 걸면서 이제 노바텍과 테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점 뚫고 하이킥 메리츠증권 이희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